두뇌 건강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황소 뒷걸음에 잡힌 개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한 성공이나 발견을 의미합니다.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이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실수로 인한 발견이 성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소 뒷걸음에 잡힌 개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한 성공이나 발견을 의미합니다.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이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실수로 인한 발견이 성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소 뒷걸음에 잡힌 개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한 성공이나 발견을 의미합니다.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이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실수로 인한 발견이 성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간 고래 쥐 죽은 듯. 두려움이나 긴장감 때문에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적 관계에서 약자의 심리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상사 앞에서 위축되거나 시험장에서 긴장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간 고래 쥐 죽은 듯. 두려움이나 긴장감 때문에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적 관계에서 약자의 심리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상사 앞에서 위축되거나 시험장에서 긴장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간 고래 쥐 죽은 듯. 두려움이나 긴장감 때문에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적 관계에서 약자의 심리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상사 앞에서 위축되거나 시험장에서 긴장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언이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회의에서 피드백을 듣지 않거나 부모의 조언을 흘려듣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언이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회의에서 피드백을 듣지 않거나 부모의 조언을 흘려듣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언이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회의에서 피드백을 듣지 않거나 부모의 조언을 흘려듣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서 호배도 참견 호배도 참견. 사소한 일에도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모든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상사나 남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 호배도 참견 호배도 참견. 사소한 일에도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모든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상사나 남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 호배도 참견 호배도 참견. 사소한 일에도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모든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상사나 남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노력이나 투입에 비해 효과나 영향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미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주가의 소액 투자의 영향이나 거대한 사회 문제에 개인의 작은 노력이 무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노력이나 투입에 비해 효과나 영향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미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주가의 소액 투자의 영향이나 거대한 사회 문제에 개인의 작은 노력이 무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노력이나 투입에 비해 효과나 영향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미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주가의 소액 투자의 영향이나
거대한 사회 문제에 개인의 작은 노력이 무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눈 벌리고 아웅. 실질적인 효과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성과 없는 회의를 반복하거나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눈 벌리고 아웅. 실질적인 효과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성과 없는 회의를 반복하거나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눈 벌리고 아웅. 실질적인 효과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성과 없는 회의를 반복하거나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앉은 데가 보니라. 한 곳에 정착하면 정이 들어 이주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앉은 데가 보니라. 한 곳에 정착하면 정이 들어 이주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앉은 데가 보니라. 한 곳에 정착하면 정이 들어 이주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내 솥 팔아 남의 솥 사도 미칠 것 없다. 조건이 비슷하여 손해볼 일이 없는 거래나 교환을 의미합니다. 동등한 가치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유사한 조건의 이직 기회나 투자 상품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내 솥 팔아 남의 솥 사도 미칠 것 없다. 조건이 비슷하여 손해볼 일이 없는 거래나 교환을 의미합니다. 동등한 가치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유사한 조건의 이직 기회나 투자 상품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내 솥 팔아 남의 솥 사도 미칠 것 없다. 조건이 비슷하여 손해볼 일이 없는 거래나 교환을 의미합니다. 동등한 가치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유사한 조건의 이직 기회나 투자 상품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좁은데 장못 낀다. 불편하지만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회사 조직 개편이나 가족 모임에서 애매한 입장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좁은데 장못 낀다. 불편하지만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회사 조직 개편이나 가족 모임에서 애매한 입장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좁은데 장못 낀다. 불편하지만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회사 조직 개편이나 가족 모임에서 애매한 입장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못되면 조상 탓. 자신의 실패를 다른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노력 부족을 환경이나 타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업무 실패를 시스템 탓으로 돌리거나 성과 부진을 운이 나빴다고 변명하는 상황에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일깨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못되면 조상 탓. 자신의 실패를 다른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노력 부족을 환경이나 타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업무 실패를 시스템 탓으로 돌리거나 성과 부진을 운이 나빴다고 변명하는 상황에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일깨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못되면 조상 탓. 자신의 실패를 다른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노력 부족을 환경이나 타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업무 실패를 시스템 탓으로 돌리거나
성과 부진을 운이 나빴다고 변명하는 상황에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일깨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도 나는 대로 깃이 빠진다. 자주 이사하거나 옮겨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새도 많이 날면 깃털이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직장을 자주 바꾸거나 불안정한 생활을 경계할 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새도 나는 대로 깃이 빠진다. 자주 이사하거나 옮겨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새도 많이 날면 깃털이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직장을 자주 바꾸거나 불안정한 생활을 경계할 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새도 나는 대로 깃이 빠진다. 자주 이사하거나 옮겨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새도 많이 날면 깃털이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직장을 자주 바꾸거나 불안정한 생활을 경계할 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에 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공평한 사랑을 설명하거나 리더가 팀원을 대할 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에 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공평한 사랑을 설명하거나 리더가 팀원을 대할 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에 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공평한 사랑을 설명하거나 리더가 팀원을 대할 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좋은 일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즐길 수 있다는 현실론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우선순위를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좋은 일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즐길 수 있다는 현실론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우선순위를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좋은 일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즐길 수 있다는 현실론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우선순위를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기가 커야 고름이 많다. 규모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내용물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일수록 복잡한 조직 문제가 많거나 큰 프로젝트일수록 세부 과제가 많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종기가 커야 고름이 많다. 규모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내용물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일수록 복잡한 조직 문제가 많거나 큰 프로젝트일수록 세부 과제가 많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종기가 커야 고름이 많다. 규모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내용물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일수록 복잡한 조직 문제가 많거나 큰 프로젝트일수록 세부 과제가 많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가재능 편. 비슷한 처지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편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이 서로 감싸주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재능 편. 비슷한 처지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편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이 서로 감싸주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재능 편. 비슷한 처지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편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이 서로 감싸주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에 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공평한 사랑을 설명하거나 리더가 팀원을 대할 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에 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공평한 사랑을 설명하거나 리더가 팀원을 대할 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에 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공평한 사랑을 설명하거나 리더가 팀원을 대할 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젊은 과부 한숨 쉬듯. 깊은 근심으로 자주 한숨을 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음속 깊은 걱정이나 슬픔 때문에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젊은 과부 한숨 쉬듯. 깊은 근심으로 자주 한숨을 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음속 깊은 걱정이나 슬픔 때문에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젊은 과부 한숨 쉬듯. 깊은 근심으로 자주 한숨을 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음속 깊은 걱정이나 슬픔 때문에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양반지게 진 것 같다. 어울리지 않고 서투른 모습을 놀리는 의미입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 지게를 지는 어색한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어색하게 처리하거나 평소와 다른 업무를 맡아 어색해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양반지게 진 것 같다. 어울리지 않고 서투른 모습을 놀리는 의미입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 지게를 지는 어색한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어색하게 처리하거나 평소와 다른 업무를 맡아 어색해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양반지게 진 것 같다. 어울리지 않고 서투른 모습을 놀리는 의미입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 지게를 지는 어색한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어색하게 처리하거나 평소와 다른 업무를 맡아 어색해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상황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곤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상황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곤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상황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곤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헛된 일을 의미합니다. 구멍난 독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직관적 비유입니다.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돈을 벌어도 계속 나가기만 하는 상황처럼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소용없는 노력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헛된 일을 의미합니다. 구멍난 독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직관적 비유입니다.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돈을 벌어도 계속 나가기만 하는 상황처럼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소용없는 노력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헛된 일을 의미합니다. 구멍난 독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직관적 비유입니다.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돈을 벌어도 계속 나가기만 하는 상황처럼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소용없는 노력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미워도 내 남편 고와도 내 남편. 한 번 맺은 관계나 소속은 좋고 나쁨을 떠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정해진 상황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팀에 배치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미워도 내 남편 고와도 내 남편. 한 번 맺은 관계나 소속은 좋고 나쁨을 떠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정해진 상황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팀에 배치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미워도 내 남편 고와도 내 남편. 한 번 맺은 관계나 소속은 좋고 나쁨을 떠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정해진 상황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팀에 배치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봉 아니면 꿩이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선책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원하는 브랜드 제품이 품절일 때 유사한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계획했던 여행지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봉 아니면 꿩이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선책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원하는 브랜드 제품이 품절일 때 유사한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계획했던 여행지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봉 아니면 꿩이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선책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원하는 브랜드 제품이 품절일 때 유사한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계획했던 여행지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소매 긴 김에 춤춘다. 우연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상황에서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장길에 관광도 함께 하거나 회에 참석차 방문한 곳에서 네트워킹까지 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소매 긴 김에 춤춘다. 우연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상황에서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장길에 관광도 함께 하거나 회에 참석차 방문한 곳에서 네트워킹까지 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소매 긴 김에 춤춘다. 우연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상황에서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장길에 관광도 함께 하거나 회에 참석차 방문한 곳에서 네트워킹까지 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니라. 하고 싶은 말은 시원하게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건설적인 의견 제시, 불만 사항의 적극적 표현,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니라. 하고 싶은 말은 시원하게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건설적인 의견 제시, 불만 사항의 적극적 표현,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니라. 하고 싶은 말은 시원하게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건설적인 의견 제시, 불만 사항의 적극적 표현,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떡 먹은 입 쓰러치듯.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며 모르는 척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태연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회의에서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SNS 게시물을 삭제한 후 모른다고 잡아떼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떡 먹은 입 쓰러치듯.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며 모르는 척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태연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회의에서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SNS 게시물을 삭제한 후 모른다고 잡아떼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떡 먹은 입 쓰러치듯.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며 모르는 척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태연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회의에서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SNS 게시물을 삭제한 후 모른다고 잡아떼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여름 하늘의 소낙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놀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상 가능하고 흔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나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하늘의 소낙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놀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상 가능하고 흔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나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하늘의 소낙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놀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상 가능하고 흔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나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승산이 없는 대결을 의미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만류하거나 현실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승산이 없는 대결을 의미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만류하거나 현실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승산이 없는 대결을 의미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만류하거나 현실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회의에서 발표하려던 아이디어를 동료가 먼저 제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타인이 대신 말해주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회의에서 발표하려던 아이디어를 동료가 먼저 제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타인이 대신 말해주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회의에서 발표하려던 아이디어를 동료가 먼저 제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타인이 대신 말해주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찬 항아리가 12이라도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추겠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까다로운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나 변덕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상사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직장 상황에서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용됩니다. 반찬 항아리가 12이라도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추겠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까다로운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나 변덕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상사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직장 상황에서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용됩니다. 반찬 항아리가 12이라도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추겠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까다로운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나 변덕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상사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직장 상황에서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용됩니다. 장수 낮아 욕만 낮다. 훌륭한 인재가 좋은 기회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적절한 시기와 환경을 만난 상황을 말합니다. 유능한 신입사원이 성장하는 회사에 입사하거나 실력 있는 선수가 좋은 팀에 합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 낮아 욕만 낮다. 훌륭한 인재가 좋은 기회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적절한 시기와 환경을 만난 상황을 말합니다. 유능한 신입사원이 성장하는 회사에 입사하거나 실력 있는 선수가 좋은 팀에 합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 낮아 욕만 낮다. 훌륭한 인재가 좋은 기회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적절한 시기와 환경을 만난 상황을 말합니다. 유능한 신입사원이 성장하는 회사에 입사하거나 실력 있는 선수가 좋은 팀에 합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 남의 것이 자신의 것보다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직장이나 생활이 부럽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을 일깨울 때 사용합니다. 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 남의 것이 자신의 것보다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직장이나 생활이 부럽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을 일깨울 때 사용합니다. 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 남의 것이 자신의 것보다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직장이나 생활이 부럽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을 일깨울 때 사용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적 의미입니다.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로 사용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적 의미입니다.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로 사용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적 의미입니다.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로 사용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고객과의 소통, 가족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고객과의 소통, 가족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고객과의 소통, 가족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상대방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먼저 투자하고 배려해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상대방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먼저 투자하고 배려해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상대방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먼저 투자하고 배려해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배나무에 배 열리지 감 안 열린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노력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꾸준히 공부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투자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배나무에 배 열리지 감 안 열린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노력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꾸준히 공부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투자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배나무에 배 열리지 감 안 열린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노력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꾸준히 공부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투자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무자식 상팔자. 자녀가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적고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교육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장점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무자식 상팔자. 자녀가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적고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교육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장점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무자식 상팔자. 자녀가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적고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교육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장점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장난이 아이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SNS에 올린 농담이 큰 논란이 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경계할 때 사용합니다. 장난이 아이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SNS에 올린 농담이 큰 논란이 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경계할 때 사용합니다. 장난이 아이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SNS에 올린 농담이 큰 논란이 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경계할 때 사용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매우 쉽고 확실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뒷받침된 업무나 확실한 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매우 쉽고 확실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뒷받침된 업무나 확실한 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매우 쉽고 확실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뒷받침된 업무나 확실한 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취업이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취업이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취업이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 사람은 정에 약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합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정에 이끌려 손해를 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 사람은 정에 약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합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정에 이끌려 손해를 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 사람은 정에 약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합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정에 이끌려 손해를 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인 머리는 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함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항복이나 굴복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의미합니다. 실수한 직원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때 용서받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숙인 머리는 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함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항복이나 굴복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의미합니다. 실수한 직원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때 용서받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숙인 머리는 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함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항복이나 굴복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의미합니다. 실수한 직원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때 용서받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못 잡는다. 각자의 전문 분야와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능력자도 세세한 일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고위 임원이 실무 업무에 서툴거나 전문가가 다른 영역에서는 초보인 상황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못 잡는다. 각자의 전문 분야와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능력자도 세세한 일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고위 임원이 실무 업무에 서툴거나 전문가가 다른 영역에서는 초보인 상황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못 잡는다. 각자의 전문 분야와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능력자도 세세한 일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고위 임원이 실무 업무에 서툴거나 전문가가 다른 영역에서는 초보인 상황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판에 찍어낸 것 같다. 여러 사람이나 사물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상황을 표현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거나 획일적인 결과물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판에 찍어낸 것 같다. 여러 사람이나 사물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상황을 표현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거나 획일적인 결과물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판에 찍어낸 것 같다. 여러 사람이나 사물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상황을 표현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거나 획일적인 결과물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에는 물이 장수. 어떤 일에든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논농사에서 물이 필수적이듯 모든 일에는 핵심 요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업에서 자금, 교육에서 기초학습 등 근본적 요소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에는 물이 장수. 어떤 일에든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논농사에서 물이 필수적이듯 모든 일에는 핵심 요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업에서 자금, 교육에서 기초학습 등 근본적 요소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에는 물이 장수. 어떤 일에든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논농사에서 물이 필수적이듯 모든 일에는 핵심 요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업에서 자금, 교육에서 기초학습 등 근본적 요소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이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상담, 협상 시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여 진위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이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상담, 협상 시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여 진위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이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상담, 협상 시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여 진위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 막대질하듯.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으로 일을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조사나 분석 없이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 막대질하듯.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으로 일을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조사나 분석 없이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 막대질하듯.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으로 일을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조사나 분석 없이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 가는 나무를 아주 쓰러뜨린다.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비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비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촉하거나 실패한 동료를 더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쓰러져 가는 나무를 아주 쓰러뜨린다.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비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비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촉하거나 실패한 동료를 더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쓰러져 가는 나무를 아주 쓰러뜨린다.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비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비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촉하거나 실패한 동료를 더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불 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원인 없이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루머나 의혹이 제기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내 소문이나 언론 보도의 배경을 추측할 때 또는 문제 해결 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불 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원인 없이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루머나 의혹이 제기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내 소문이나 언론 보도의 배경을 추측할 때 또는 문제 해결 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불 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원인 없이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루머나 의혹이 제기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내 소문이나 언론 보도의 배경을 추측할 때 또는 문제 해결 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말도 사촌까지 상피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도 예의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친한 동료나 가족 사업에서 공사를 구분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도 사촌까지 상피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도 예의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친한 동료나 가족 사업에서 공사를 구분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도 사촌까지 상피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도 예의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친한 동료나 가족 사업에서 공사를 구분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매우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무식함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컴퓨터를 매일 사용하면서도 기본 조작법을 모르는 동료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매우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무식함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컴퓨터를 매일 사용하면서도 기본 조작법을 모르는 동료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매우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무식함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컴퓨터를 매일 사용하면서도 기본 조작법을 모르는 동료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참고 견디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참고 견디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참고 견디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요한 것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부가 기능이 핵심 기능보다 복잡하거나 이벤트 준비비가 본 행사비보다 많이 드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요한 것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부가 기능이 핵심 기능보다 복잡하거나 이벤트 준비비가 본 행사비보다 많이 드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요한 것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부가 기능이 핵심 기능보다 복잡하거나 이벤트 준비비가 본 행사비보다 많이 드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병들어야 서름을 안다. 직접 겪어봐야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의 어려움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육아의 힘듦이나 실업의 고통, 질병의 괴로움 등을 당사자가 되어야 비로소 실감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야 서름을 안다. 직접 겪어봐야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의 어려움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육아의 힘듦이나 실업의 고통, 질병의 괴로움 등을 당사자가 되어야 비로소 실감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야 서름을 안다. 직접 겪어봐야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의 어려움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육아의 힘듦이나 실업의 고통, 질병의 괴로움 등을 당사자가 되어야 비로소 실감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마 잡아 길들이기. 이미 잘못된 습관이 굳어진 사람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관행에 젖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의 생활 태도를 교정하려 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생마 잡아 길들이기. 이미 잘못된 습관이 굳어진 사람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관행에 젖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의 생활 태도를 교정하려 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생마 잡아 길들이기. 이미 잘못된 습관이 굳어진 사람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관행에 젖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의 생활 태도를 교정하려 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소문은 과장되고 실제 혜택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약속한 보상이 실제로는 축소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소문은 과장되고 실제 혜택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약속한 보상이 실제로는 축소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소문은 과장되고 실제 혜택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약속한 보상이 실제로는 축소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 가진 자가 오히려 더 인색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베풀지 않는 현상을 비판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작은 비용도 아끼거나 큰 회사가 직원 복지에 인색한 상황에서 비판적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 가진 자가 오히려 더 인색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베풀지 않는 현상을 비판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작은 비용도 아끼거나 큰 회사가 직원 복지에 인색한 상황에서 비판적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 가진 자가 오히려 더 인색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베풀지 않는 현상을 비판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작은 비용도 아끼거나 큰 회사가 직원 복지에 인색한 상황에서 비판적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 따라 돛을 단다.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해 시 바람 방향에 따라 돛을 조절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투자나 사업 시작, 이직 등에서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파악해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바람 따라 돛을 단다.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해 시 바람 방향에 따라 돛을 조절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투자나 사업 시작, 이직 등에서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파악해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바람 따라 돛을 단다.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해 시 바람 방향에 따라 돛을 조절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투자나 사업 시작, 이직 등에서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파악해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초록은 동색. 비슷한 처지나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끌리고 한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계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합니다. 초록은 동색. 비슷한 처지나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끌리고 한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계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합니다. 초록은 동색. 비슷한 처지나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끌리고 한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계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합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되면 처음의 성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에는 초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간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되면 처음의 성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에는 초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간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되면 처음의 성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에는 초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간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어느 장단에 춤추랴.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지시를 내려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명령 사이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 상급자가 상반된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겪는 딜레마를 나타냅니다. 어느 장단에 춤추랴.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지시를 내려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명령 사이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 상급자가 상반된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겪는 딜레마를 나타냅니다. 어느 장단에 춤추랴.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지시를 내려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명령 사이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 상급자가 상반된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겪는 딜레마를 나타냅니다.